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논어 미자편 제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민하고 일민, 백이 숙제, 여러분 백이 숙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중, 이일, 주장, 유하해, 소련, 이 사람들이 일민이었다 이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공자 당시에 일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꼽았던 모양입니다. 예, 자왈 불강기지 불욕기신 백이숙제여. 그러니까 이제 일민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일자가 달아날 일자죠. 그리고 숨을 일자잖아요. 그래서 숨거나 달아난 사람들, 현실을 도피한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일민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행실이 아주 특이하고 보통 사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또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이 규율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월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 자연인과 좀 가까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일민들이 사람들이 꼽을 때 우선 백이숙제. 백이숙제는 여러분이 워낙 잘 아는 고죽국이라는 조그만한 나라의 그러니까 왕자들이었는데 그 왕위를 포기하고 자연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중이라는 사람들은, 우중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주나라 문왕의 할아버지인 그러니까 이 태백의 종조부죠. 종조부인 태백의 동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논어에 우리 태백편이 있었죠. 태백편. 태백편. 태백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동생인 계력이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삼는 눈치가 보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인 이 우중과 함께 저기 중국 남쪽 장강 남쪽 하류 지역, 요즘 치면 상해이죠. 또 그 밑에 절강 이 지역으로 가서 오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계력의 아들이 바로 문왕입니다.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죠. 그러니까 이 계력의 할아버지가 보았을 때 태백의 아버지가 고공담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았을 때 아무래도 후계자를 이쪽으로 삼으면 중국을 통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예측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안 이 태백과 이게 우중 이 두 사람이 태백과 우중 두 사람이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는 권력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백이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이숙제의 아버지가 백이와 숙제 이 중간에 있는 둘째 아들을 이 왕위를 물려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눈치를 알고 포기를 하고 그냥 천하를 방랑하다가 결국은 뒤에 수양산이라는 곳에서 죽었다는 그러한 사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일민이라고 그래서 그러죠. 백이숙제, 우중, 이일이라는 사람은 또 보면 여기 외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자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일과 주장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주에도 하여튼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일과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일민에 속한다 하고 이 성깔에 꼽았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소련 어디 갔죠? 소련 유하해는 노나라의 사람이고 전설에 의하면 바로 그 도척에 중국의
그 흉악한 그 도적놈의 대표적인 도척의 형님이라고. 그런데 아주 두 사람은 180도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맹자에 보면 유화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현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늘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 사람도 일면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련. 소련은 주자의 주에도 보고 주에서나 혹은 다른 곳에서 이 소련은 바로 동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자의 주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시자라는 책에, 전국시대에 나온 책인데, 시자라는 책에도 보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소련이 동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국시대까지 이 동이라고 불렀던 곳은 어디냐면 지금의 산동성과 이 바다 쪽으로 쭉 내려오면 강소성 있죠. 그리고 이 하남성의 일부 지역, 하남성 동부 쪽의 일부 지역. 그러니까 중국의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 이 중국의 이 산동반도가 있으면 그죠. 이 산동반도를 포함해 이 부분에 있던 종족들을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또 동이의 종족이 많았기 때문에 9부자를 써가지고 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했던 종족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그 세력이 강성해서 이 은나라의 말입니다. 은나라의 그 통치에 굉장히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은나라의 수건 이 사업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동이를 복속시키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고, 그리고 이 주나라 이 은나라의 그 상나라죠.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라는 이 왕이죠. 주왕. 이 주가 이 국력을 총 기울여 가지고 이 동이를 그러니까 정벌하러 갔다가 어느 정도 이 사업은 실패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국력을 거의 다 소모를 해서 그러죠. 기진맥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바로 호시탐탐 그 틈을 노리던 서북 쪽에 있던 바로 주나라, 그 은나라의 제후국이었던 주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 역성혁명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맹자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주왕이 망국의 임금에서 그렇지 소문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은 나쁘고 형편 없는 인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또 얘기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성적군왕이요, 패적역적이라고. 이기면 하여튼 미화되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맹자에서도 우리가 일부를 엿볼 수가 있죠. 하여튼 이 주왕이 이 동의를 복속시키는데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완전히 기진맥진된 상태에서, 예. 그 이전에 아마 그 서쪽에 있던 그 주나라가 약간 두려웠던지 그 윗대 아버지 때부터 이 주나라와의 혼인 정책을 통해서 좀 잡아 놓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어떤 약간 방심을 했다가 결국 당한 걸로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역사가들의 그 시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게 들릴 것이지만 중국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소련이라는 사람이 동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동이족은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밀어내고 천하를 다시 통일했을 때도 그때도 끝까지 복속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지명이 이 동이족의 그 핵심 지역이죠. 동이족의 핵심 지역은 엄이라는 곳인데, 엄이 뭐냐, 바로 뒤날 노나라의 수도가 되는 곡부가 바로 엄입니다, 여러분. 엄입니다. 그래서 이 엄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주공이 바로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린 조카를 보좌해서 최고 권력자를 할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기의 거기 영지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맏아들을 자기는 저항해서
끝까지 이 뭡니까 왕국의 기초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 이 호경 거기에 남아 있고 맏아들인 백금을 여기 국부에 보내가지고 노나라 이게 바로 노나라죠. 이 노나라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주공이라는 사람의 그 포석, 주공이라는 사람의 전국 운영이 그 참 간단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주공이 두고두고 이 칭송을 받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가장 어려운 지역, 그렇죠? 예를 들어 러시아라면 말입니다. 체첸 있지 않습니까? 체첸. 여러분 그 체첸 사람들은 정말 그 전멸을 당해도 좋다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이 투쟁력을 가지고 러시아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만은 언제 또 터져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게 피 끓는 혹은 이 저항심이 강한 사람들은 거의 다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거의 다 제거하고 난 뒤에 지금 일종의 이 소강 상태가 있습니다만은 언제 다시 또 터져서 러시아를 엎어버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우크라이나보다도 체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인 상황이 체첸, 중국의 체첸과 마찬가지. 그 당시 이 주나라에서는 체첸과 마찬가지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바로 자기의 영지로 삼아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 그리고 이 교화 문화를 가지고 복속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 이런 점이 바로 은나라의 후손이기도 했던 공자가, 그렇죠? 알고 보면 자기 조상이 속했던 은나라를 멸망시킨 어떤 의미에서 원흉이 바로 주공인데 공자는 문화적인 청차에서 혈연적인 것을 벗어나서 문화적인 그 단계에서 주공을 가장 존경했어. 항상 꿈속에 주공과 만나 대화를 하고 늙어서는 주공이 꿈에 나오지 않았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된 모양이다. 꿈에 주공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그 주공을 얼마나 높이 존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책으로서의 주례가 아니라 주공이 제정해 놓은 주나라 초기의 그 예의법 또는 예절, 주례, 주례라는 책은 뒤에 지어진 겁니다만은 물론 그 주나라 초기의 그 일부 이 법률 지식도 그 주례에 포함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여러분이 아는 그 13경의 가운데는 주례는 전국 시대에 지어진 겁니다. 공자도 본 적이 없는 책이죠. 예. 뒤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주례의 근원이 되었던 그런 제도, 이 제도를 공자가 얼마나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중국 이 선진 시대의 진나라 이전에 여러 가지 기록에 나오는 그 동이, 그러면 바로 중국의 그 당시 중국의 변경 지역이었던 강소성 혹은 절강성 혹은 산동성 남쪽, 여기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를 이 동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반도를 동이라고 얘기하고 그 입에 올리기 시작한 언제부터이냐? 그건 이 진나라의 육국 통일 이후, 내부가 완전 통일되고 난 뒤에 이제 더 밖에 있는 우리 한반도에까지도 이제 뭘까요? 관심이 가고 이렇게 해서 동쪽에 있는 그 옛날에 동이라는 그 용어를 그대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일부 사람이 갔을지 모르지만 이 한반도에 살던 주류는 중국 산동성에 오랫동안 포진했던 그 동이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동이 하면 이제 아까 말한 선진시대 중국 이 산동성과 절강성 지역에 있던 구이, 9구자에다가 구이, 공자도 욕거 구이, 이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 했죠. 그 구이가 한반도를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항해술이라든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반도와 교류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시끄러운 통에 오랫동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자가 가고 싶은 구인 어디냐? 그게 바로 산동에서 바다로 쭉 내려와서 이제 강소성, 절강서로 내려오는 이 지역에 있던 이 소수민족들이라고 보면 이족들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 그 들으시기에 상당히 생경해 보이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저도 이 분야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자료를 읽고 해서 또 많은 그 학자들이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 뭐 날조한다든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기 나오는 그 소련이라는 사람은 바로 동이 지역 사람이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자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일민에 대해서 공자께서 말씀하시죠. 불강기지라는 것은 뭐냐면 우선 자기 자신의 이 뜻을 낮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이라는 것은 떨어뜨렸단 말이잖아요. 자기가 이상한 목표 이것을 뚜렷하게 가지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확실한 그 단단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바로 일민에 속한다는 말이죠. 일민에서 불강기지. 그리고 불욕기신, 그 변절을 한다든지 혹은 말이죠 그 명리를 따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그 욕되게 하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일민인데, 백이숙제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겠는가.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쭉 치지만 공자가 볼 때는 백이숙제야말로 일민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언급을 했다 이것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요, 위유하의 소련, 그리고 유하해와 소련, 이 두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죠. 이 두 사람을 두고는 말씀하시기를 강지 욕신의, 그러니까 뜻을 좀 바꾸기도 했단 말이죠. 유하해. 그러니까 유하해는 아무라도 섬겨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섬기지 않는 거, 이건 그런 필요 없다. 형편없는 그 폭군이라도 내가 잘 섬겨서 훌륭한 임금을 만드는 것이 신하의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뭐냐면 백이숙제와는 다르게 그 뜻을 좀 낮추기도 하고, 자기 몸을 몇 번 또 유하에는 몇 번 지난편에 나왔지만 이 형무소 소장을 하다가 몇 번 쫓겨났잖아요. 3번이나 쫓겨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기 몸을 실제로는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강지 욕신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강지 욕신했는 혐의는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강지 욕신의 언중륜. 그러나 유하해와 소련 같은 사람이 했는 말이 윤리에 맞고, 이 중자는 들어맞단 말입니다.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예. 윤리에 맞고 행중려, 행실은 언행일치되, 행은 리라는 것은 뭐냐면 사려, 깊이 있게 사려해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거, 이것이죠. 깊은 사려에 또 들어맞았다 이것이죠. 그들은 그렇죠. 사이이의라는 것은 이랬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강지 욕신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언중륜 행중려 했으니까 그것은 확실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때때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좀 백이숙제처럼 그저 대나무처럼 올곧게 일직선으로 나가지 못해 약간 곡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이 윤리에 맞았고 일륜에 맞았고, 또 행실이 또 깊은 사려,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내리는 생각, 그것과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랬을 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의 훌륭한 점은 거기에 있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위 우중이일,
우중이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거방언, 은거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나가지 않고 조용히 숨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은둔해서 사는 것이죠. 은거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언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숨김없이 있는 대로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솔직한 그 이 심중의 토로죠. 직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거방언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신중청, 그렇죠? 신중청이라는 것은 그 몸이 이 맑을 청자 않습니까? 청백, 그래서 청결, 예, 청결. 여기에 들어맞았고, 그 몸은 항상 깨끗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실은 항상 뭡니까? 깨끗하고 맑았고, 이게 바로 신중청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 혼란한 시대, 난세에는 배설하지 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맑은 정신, 맑음을 유지했었고, 그 다음에 폐라는 것은 뭐냐면 폐기를 당해도 세상 사람들로 버림을 받아도 이 권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경도가 있고 권도가 있는데, 경은 이 거의 직선적이고 이 영구 불변,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러한 좀 아주 이 단단한 보수적인 그런 태도라면, 이 권은 때때로 이 경의 그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약간 일부분을 양보한다거나 타협을 해서 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권력이죠. 그 권력이라는 좋은 의미에서 권력입니다. 네, 요즘은 권력은 되게 남용하는 걸로 아는데, 전혀 이 인간 세상, 음식에 있어서 아주 조미료와 같은 거. 음식에 있어서 조미료와 같은 거. 그렇죠? 피곤한 사람이 있어서 낮잠, 짧은 시간에 이 피로를 확 풀어주는 낮잠 같은 거. 이런 것이 바로 그 역할이 권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폐기를 받고 해도 이 권도에 물론 경도에는 좀 어긋난 게 있지만 권도에는 들어맞았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은거방언은 결국은 크게 공자가 이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칭찬은 아니고, 아까 강지욕신 있잖아요. 이 유하해 소련이 강지욕신, 그거 거의 동등하게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 몸은 이 몸가짐은 이 청백한데 맞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 폐라는 폐기를 당해도 혹은 어떤 사람은 이 폐자를 이 발자의 오자라 보게 해요. 발자. 예. 이 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동했을 때, 이 사람들이 비록 은거 방언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현실의 일부 현실에 뛰어들어서 행동했을 때에는 권도에 들어맞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이 발을 이 폐를 발자의 오자로 보고, 이거 발동했을 때는 발동이라는 것은 행동했을 때는, 양심을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또 저기에 맞았다. 이 권도에 들어맞았다. 권도라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울에 보면 효령대군이지 않습니까?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순서 그렇죠. 충녕대군이 이 세종이잖아요. 세종 임금이고 이 태종 이방원의 위로부터 아들 맞이, 양녕, 둘째 효령, 셋째 충녕. 효령대군을 모시는 제사 있잖아요. 그 제사 이름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청권사예요. 청권사. 청권사. 예, 저기 어디 서울에 어디 있죠? 서쪽에. 거기 동네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예, 동작동인지 어느 동인지 제가 좀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이 청권사가 지금도 있죠, 여러분. 예, 효령대군의 산소가 있는데 보면 효령대군의 이 사당이 바로 청권사입니다. 그러니까
효령대군이 신중청 패중건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 패자는 저걸 봐야죠. 이 후계자로 지명받지 못하고 버려진 것이지 않습니까? 양녕대군과 효령대군 버려졌잖아요. 그 효령대군은 버려졌지만 경도에는 100% 맞지 않지만 권도에 맞게 행동을 해서, 알고 보면 효령대군의 이 세 분의 후손 가운데 효령대군의 후손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사람도 효령대군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 세 분 가운데서. 그렇죠? 그 밑에 다른 분도 여러분 계시는데 제가 조사를 못 해봤고, 세 분을만 따졌을 때는 바로 이분이 제일 장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중건에 해당되고 또 신중청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이분을 모시는 사당을 청권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적이었시 나는 이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 공자는 뭐냐면 여기 쭉 꽂았던 아까 말했던 유하해 소련 우중 이일 이런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이겁니다. 예. 이런 거 다르다. 그리고 나는 이와 나는 이와 다르다는 그런 뜻이고, 무가무불가, 나는 뭐냐면 항상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가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다. 가와 불가 사이에 있으면서 가와 불가를 다 포함하는 그런 길을 나는 걸면서 살아왔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네. 가할 것도 없고 불가할 것도 없다는 것은 바로 항상 자기는 그 상황 논리에 딱 맞추어서 그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다 이겁니다. 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실을 대하는 태도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 계절 참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일민 백이 숙제 우중 이일 주장 유하해 소련, 그리고 자왈 불강기지 불욕기신 백이 숙제여. 여라는 것은 물음표입니다. 백이 숙제가 아니겠는가. 거기에 백이 숙제가 거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유하의 소련은 강지 욕신을 했으나 그러나 언중윤하고 행중려 하니 기사이으라. 그렇죠? 그 다음에 위우중이일 은거방언을 했지만 신중청하며 패중건이니라. 그러니까 이 청권이라는 의미가 여기 나오죠. 아즉 이것이 나는 이와는 다르다. 이들과 달라서 가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다. 이게 또 중용의 도리이기도 하고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있던 9명의 이 모든 사람들은 약간의 이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 모든 사람들의 전범이 되지만 거기에도 단점이 조금은 있으니까 단점을 개선하면서 더 한 칸 더 상승된 그 경지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게 성인이겠죠. 그 나는 성인을 지향한다. 이런 공자의 선언이 바로 여기에 드러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요. 이 대사라고 썼지만 읽을 때는 이걸 태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태자가 같은 겁니다. 태사 지적재 아반간 적초 삼반려 적체 사반결 적진 고방수 입어하 파조무 입어한 소사양 격경양 입어해. 이거는 말이죠. 이게 공자의 말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왜 여기 들어갔는지, 주자도 이것이 반드시 공자의 말이라고 볼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사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아리송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자가 이 노나라에서
한번 그 50대 초반이죠. 한번 그 자기 뜻을 펴보려고 하다가 이웃 나라의 제 나라의 그 이 교란책에 말린 그 이 노나라 임금과 그 이 권력자들이 그 말려가지고 이 현실 개혁이라든지 그 한번 새로운 그 왕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을 때 공자가 결국은 고국을 떠나서 이 천하 13년 동안 외국에 유랑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자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가버리니까 그 공자가 이 예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예를 대표하는 사람은 국가에 가장 중요시한 것이 예악인데 이제 공자가 대표하는 예, 공자뿐만 아니라 공자의 그 제자 안자 뭐 자로 이런 그 예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고국을 노나라를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악을 하던 예악이 하나의 그 동전의 양면은 마찬가지인데 악을 하던 사람들 또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서 노나라는 이 개혁이나 혹은 그 이 왕자의 나라가 될 그 패자의 나라도 아니고 왕자의 나라도 못 되는 그러한 약소국가로 떨어지게 되었다. 뭐 이런 그 상황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사인 그 지라는 사람이 지가 이름입니다. 예. 태사인 지는 제 나라로 가버렸고 고국을 노나라를 떠나 제 나라로 가버렸고 아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음악을 담당하는 악인들 가운데서 이 벼슬 이름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아반에 해당되는 간이라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이 음악을 연주해서 그 이 임금이나 혹은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즐거움을 주고 또 맛있는 식사를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 식사하는 것도 예니까 예의 그 보조를 해서 이 상황을 사람들의 심성을 참 부드럽게 다스리던 데 도움을 주던 그 간이라는 사람은 초나라로 가버렸어요. 초나라로. 적은 가다 갈적자죠. 갈짓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갈짓자는 마찬가지예요. 멀리 초나라로 가버렸고 삼반인 려라는 사람은 채나라로 가버렸어요. 채나라로 가버렸고 사반인 결이라는 사람은 결자 사람 이름입니다. 진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는 뭐냐 하면 저거죠. 이 고는 뭐냐 하면 바로 그 북고자잖아요. 이 북을 연주하던 방숙이라는 사람은 이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주에 보면 한해라는 지명으로 했는데 한해라 그걸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 황하 지역이 어디로 가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 파라는 것은 뭐냐면 파라는 것은 전파하다 할 때 파자는 뭐냐면 요자와 마찬가지요. 흔들다 요동할 때 요자와 마찬가지. 이 고는 작은 북이에요. 작은 북을 이게 흔들어서 연주하던 이 무라는 사람은 이 한은 바로 한수라는 뜻도 있지만 한수의 중심지가 한중이라는 곳입니다. 한중 지명. 아까 여기 하를 이 한해라고 하고 한은 한중이라고 본 사람들이 있죠.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냥 한수 쪽으로 가버렸는지 한중으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한중이라고 주자도 달아놓았죠. 한중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한이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 강의 이름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류에서 중류로 넘어가는 거기에 있는 큰 도시가 바로 한중이라는 마을인데,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유방이 이 초회왕 밑에서 두 명의 대표적인 장수로 성장해서 그 항우의 군대와 유방의 군대가 갈라져서 함량에 제일 먼저 깨면 왕을 준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약속했잖아요. 하여튼 악전고투를 하고 참 들어간 함량으로 들어간 항우와는 달리 유방은 좀 순조롭게 가서 큰 싸움 없이 순조롭게 가서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어떤 홍문년이라는 그 사건이 생기고 난 뒤에 그 모든 걸 빼앗기고 권력을 빼앗기고 유방을 그냥 제일 별 볼 없는 것으로 그 왕으로 삼았는데 이게 한중왕이에요.
한중 지역으로 약간의 그 사천성 북쪽, 성도 쪽도 약간 포함되는 그 지역의 한중의 수도를 한 이 한중의 왕, 한수 유역에 있는 그것을 한중왕, 제일 별볼 없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방이 그 한왕이 되었거든요. 한왕이 되었고, 뒤에 이 초한전에서 이기고 난 뒤에 그 항우는 서초패왕이잖아요. 서초, 자기 새로 만든 초나라 가운데 서쪽 패왕인 항우와 이제 내전을 치러난 뒤에 이기고 난 뒤에 이제 국호를 자기가 한중왕이었기에 한왕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물이름이죠. 이미 시경에도 보면 한수에 관해서 여러 번 시경에도 나오잖아요. 그것이 한수라는 이 강물 이름 한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렇죠? 예. 우리 서울 앞을 흐르는 큰 이것도 한강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이죠. 그 자기가 이 강을 옛날 이름을 열수라고 생각하고 열수 이후에 이것을 한수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한사군, 특히 낙랑군이 바로 강 북간에까지 점령하고 우리가 삼한이 이 밑에 있으면서 그 강 북쪽에 지금 서울이죠, 그렇죠? 강 북쪽을 그 이제 한인들이 사는 곳이라 그래서 한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강이라고 했다. 야방 강력고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일설이겠죠. 그것이 뭐 꼭 아리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수라 한강이라고 부른 것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다산 선생은 그렇게 기록하고 생각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원래 그 고조선 때의 이름인 열수라고 해서 자기 많은 호 중에 하나가 열수노인이라고 그러죠. 열수노인이라고 다산 선생이 스스로 자기 호를 많은 호 가운데 하나가 열수노인입니다. 열수옹이라고 하고 옹이라고 하고 그랬죠. 하여튼 여기에 보면 소사양은 그리고 소사인 악관 이름이에요. 악관을 보조하는 사람인데 소사인 양은 이 소사양과 경은 여러분 이 경세 있지 않습니까? 경세의 경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달아놓고 치는데 여기 보통 보면 종과 이 걸어놓고 치는 것은 종과 경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거예요. 걸어놓고 치는 거. 종도 여러 개 걸어놓고 치기 때문에 이걸 편종이라 그러죠. 엮을 편자 편종이라 그러고 편경이라 그러죠. 편경. 이 여러 개 이 경은 뭐냐면 돌로 만든 겁니다. 이 돌석자가 들어있죠. 돌석자 들어있죠. 그렇죠? 돌석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편경을 연주하던 이 격은 두드려단 말이고 양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공자에게 음악을 가르쳤다는 사양이라는 사람인데 이보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해도의 주말입니다. 바다 속에 있는 섬 뭐 어딘지 모르지만 아마 중국 그러니까 한반도와 이 산동반도 사이에 있던 어떤 섬이겠죠. 그리 들어가 버렸다. 나라를 떠나서. 그리고 이게 노나라의 그 문화가 완전히 예약 문화가 단절돼서 드디어 쇠퇴의 일로를 가다가 결국은 이 다른 나라보다 좀 먼저 이 초나라에게 망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자에다가 이 파괴할 때 그 다음에 음악 악자에다가 예악의 악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악이 붕괴되었다. 그 문화가 완전히 문을 앉아버렸다 하는 이때 예악봉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이게 바로 노나라의 예괴악봉의 상황. 노나라가 문화적으로 가장 우수한 나라에 있는데 주공의 이 역사를 이어가지고 주공이 남긴 문화의 여서를 이어서 그 가장 문화적으로 뛰어난 나라에 있는데 공자를 쓰지 않는 바람에 그 예악이 완전히 문드러져 버렸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그죠? 노나라의 안타까운 상황을 읊은 것이죠. 근데 이것도 주자는
이것이 아무래도 공자 스스로 한 말이 아닌 것 같아. 누군가가 이렇게 기록했는 것이 그 공자의 그 삶의 일부분처럼 보여서 이것을 뒤에 논어에다 집어넣었을 것 같아. 편집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차로는 공자가 죽은 지 돌아가신 지 70여 년 뒤에 제자의 제자들이 논어 원본을 만들었고 그 뒤에 또 여러 번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 때 와서 그러죠. 전한 시대, 서한 시대죠. 서한 시대에 와서 논어가 드디어 하나의 텍스트로 고정이 되는데 그때 또 약간의 그 수정과 뭐 넣고 빼고 하는 게 있었을 것이다. 두 번에 걸쳐서 이 재정리된 책이 이 논어이다. 이렇게 보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공자와 관계 없는 것들은 들어가기도 하고 했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 수는 산동에는 수사는 둘 다 노나라를 흘러가는 그 산동 지역에 저거잖아요. 그 강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고신록 그래가지고 수사 고신록 그래서 최수리 청나라 때 다산서정과 시대가 거의 비슷해요. 최수리라는 사람, 최동벽이라는 사람인데 최수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동벽은 호가 동벽인데 이분이 아주 대단한 학자인데 그런 거를 밝혀냈어.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 논어에도 공자의 것이 아닌 것이 좀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크게 이제 이 회의를 하고 그걸 고정을 한 사람이 바로 최동벽 선생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공위 노공왈 주공이 노공을 이 노공은 누구냐면 바로 주공은 아까 말한 그 휘단이죠. 예, 휘단.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무왕의 동생으로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만드는데 형과 함께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그 사람이 바로 휘단, 주공이죠. 주공입니다. 주공이 이 노공은 누구냐면 자기 아들인 백금이라는 사람이에요. 백금. 예. 백금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아마 이것은 이 주공이 그 자기는 이 호경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 어린 성왕을 도와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나라의 그 아까 말한 그 엄이라는 곳 곡부 거기에 그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때 그 했던 말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되는 겁니다. 추측되는 것인데요. 주공이 이 노공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백금에게 말하기를 아들인 백금 군자는 불시기친 이 시락 읽지 않고 이라고 읽습니다. 이때는 불이기친 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글자하고 통용자인데 느슨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 경시하다, 홀시하다, 홀대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군자는 기친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뭐 형제들, 뭐 사촌, 오촌, 육촌 아주 가까운 형제들부터 단단히 그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훌륭한 또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길러서 정치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 물론 요즘 민주주의와 얼마 다른 생각입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이 불이기친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글자를 봐야 된다. 이 글자는 뭐냐면 가벼이 여기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이분들의 지지부터 얻어야 이 나라가 단단해지지. 아주 주위에 있는 그 일가 친척들의 지지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약간 봉건적인 생각이죠. 예, 주공이 이 노공에게 말하는 군자 불이기친 그리고 불사 대신 뭐뭐로부터 뭐뭐 하지 않게 한다. 대신으로 하여금 원호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라는 것은 이자는 바로 용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써이자는 써이자 쓸용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들이 왜 나의 능력을 써주지 않느냐? 내가 이런 훌륭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소외시키고 써주지 않느냐는 이런 것을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뭐 개인적으로 싫더라도 그 사람이 대신 가운데 실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걸 벗어나서 선입관을 벗어나서 확실히 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줘서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국기를 단단히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저 잘 보이는 놈, 옆에 있는 놈, 이런 놈만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불사 대신 원호 불이 이것이죠. 그리고 고구라는 것은 뭐냐면 예친구란 말이죠.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들, 오래전부터 친교에 있는 사람들을 고구라 그러는데, 대고라는 것은 뭐냐면 뭐 역적질을 했다든지 뭐 살인 방화를 했다든지 이런 뭐 특히 아주 그 근친상간을 했다든지 뭐 아주 이런 형편없는 이 인간같이 않은 짓을 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불기야 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끝까지 보호하고 도와주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불기라. 네. 요즘은 뭐 통하지 않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전제주의 혹은 봉건 시대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서 빈 곳이 있다거나 혹은 실수 있으면, 실수가 있으면 용서해주고 또 개가 천선시키고 해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인간을 개조해서 다시 또 등용하게 하는 이런 것이 권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무대고즉 불기야. 예. 옛날 친구들을 큰 사고를 쳤다거나 큰 하자가 없으면 버리면 안 된다. 어지간하면 용서해주고 다시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도 하나 더 합니다. 무구비의 일인. 예. 구비라는 것은 뭐냐면 완벽하길 요구하는 겁니다. 비라는 것은 다 갖추어졌다는 말이죠. 완비. 구는 구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다 갖추었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 특질이 있고 그 사람의 특기가 있기 때문에 그 특기에 맞춰가지고 배설을 주고 이래야지. 전쟁 못하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문무를 겸비해야 된다 해서 무조건 나가 전쟁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글도 잘 모르는 무인에게 문무를 겸해야지 하면서 문관직을 준다든지, 그러면 정치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고 각각 그 사람의 소질을, 능력을 살려서 거기에 합당한 관직을 주고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관직을 줘야지, 직위를 줘야지, 이런 터무니없는 낙하산식 이런 걸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국정까지도 망친다. 그런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바로 무구비의 일인입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다 갖추기를 구하지 마라. 요구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네. 무구비의 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이 미자편의 마지막 구절이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주유팔사. 예, 주나라에 8명의 아주 인재들이 있었는데, 쓸만한 인재들. 이때 사라는 것은 가장 낮은 벼슬이 아니라, 그렇죠? 또 우리 말하는 또 선비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지식인이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쓸만한 훌륭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칩시다. 이 사라는 것은. 백달. 예. 여러분, 모택동 정권에서 문혁 때 진백달이라는 거죠. 아주 천재적인 철학에 아주 뛰어난 사상가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름과 달리 좋은 역할을 역사에 하지 못하고 그냥 천재를 썩히고 세상에 약간 해를 끼치고 죽은 사람 이름 진백달인데, 이 백달이 이 백달 아마 부모가 이걸 보고 지었을 겁니다. 주나라의 훌륭한 인물들. 예. 그 다음에 백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부터 후기에 이 괄자를 되게 안 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역적이라고 참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뭐 역시 반영을 했죠. 자기 성공했으면 반정이 될 뻔했는데 예, 실패를 했죠. 이괄에 나올 때 이괄이 바로 이 괄자를 썼기 때문에 그죠? 이괄은 이괄이 이 인조를 그렇죠? 인조를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왕자를 그 왕으로 세우고 정치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실패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괄자를 거의 사람 이름에 거의 쓰는 거 없을 거예요. 네. 한번 이 글자도 아주 좋은 글자인데 백괄 아주 좋은 이름이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중돌, 중홀, 그 다음에 숙야, 그 다음에 숙하,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개와 이런 8명이 있었다. 8명이 있었다. 이것도 역시 이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죠? 이것도 아마 되게 공자님이 그 당시에 그 주나라의 그 훌륭했던 인물들을 공자는 주나라 문화를 아주 좋게 생각 숭상하고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주나라에는 이런 훌륭한 8명의 그 사람이 있었는데 백달, 백괄, 중돌, 중홀, 숙야, 숙하, 개수, 개화 이렇게 8명이 있었다. 두 개 다 또 둘씩 달괄 그죠? 달괄, 돌홀 그죠? 야하, 수과, 와라는 발음이 있죠. 수와 그죠? 이렇게 운도 맞게 맞춰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일부러 운을 맞춰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명단이 이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하여튼 이 공자는 악인들보다는 훌륭했던 사람들을 자꾸 입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을 배우기를 항상. 그리고 공자는 또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세 사람이 가다 보면 그 중에는 자기가 배울 사람들도 있다. 한 사람은 좋은 면을 보고 한 사람은 반면 교사라서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게 사람을 미워해서 버리고 그렇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이 사행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자의 그 훌륭한 너그럽고 훌륭한 인격적인 면을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52분.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18장은 끝나고 1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편으로. 그래서 너는 20편 가운데서 제 19편은 바로 자장편인데요. 이게 자장편 1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자장은 공자보다 무려 48살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7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공자 돌아가실 때 자장의 나이가 25살쯤 되죠. 그리고 바로 자하가 나옵니다만은 앞부분에 자장과 자하의 대화가 쭉 나오는데 자하는 공자보다 44살이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하는 자장보다 4년 선배죠. 그러니까 공자 돌아가실 때 이 자하는 29살 그리고 자장은 25살. 그럼 이 사람들은 공자께서 50대 중반에 저기 13년 동안에 이런저런 나라를 다닐 때 그때는 없었죠. 제자가 아니죠. 공자가 68세에 이 노나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73세까지 5년 동안 계셨잖아요. 그 사이에 기른 제자들이에요. 그때 많은 제자들을 길렀어요. 그래서 이 초나라에서 돌아올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얘들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내가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행히 또 이 노나라에서 나를 부르니까 국정자문위원이 좀 나 부르니까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가서 이제 우리 마을에 이 젊은 애들이 아주 관간하니 그러니까 뜻은 높되 그 이상을 실현할 만한 실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이 옛날 그 전적들을 다시 좀 만져가지고 시경도 뭐 좀 어설픈 건 좀 정리를 하고 이 좌전 춘추도 약간 좀 손 좀 대시고 그러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수리부작이라 그래서 뭐 크게 손대고 막 지은 건 아니지만 있었던 것 중에서 중복된다거나 조금 불필요한 것을 좀 정리하신 공은 있죠. 그리고 이런 훌륭한 제자들, 자장으로 대표되는 이런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냈던 겁니다. 특히 이 자하는 그 후세에 학술적으로 그 뿌리가 제일 깊게 그리고 멀리까지 말이죠 영향을 끼친 그런 훌륭한 제자였죠. 네. 자장은 좀 정치적인 경향이 있었고 좀 성격이 좀 뭘까요 괄괄하고 자하는 아주 얌전하고 그 학문에 충실한 이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장이 말하기를 산은 이때 산은 남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고 지식인이라 해도 좋고 독서인이라 해도 좋을 것이고 그렇죠. 뭐 하여튼 아까 말한 그 상중하 그러니까 실제 이 현실에서 뭡니까 관직을 가진 사람들 하사 중사 상사 그 위에 이제 하대부 중대부 상대부 그다음에 경이죠. 그다음에 제후가 있고 그다음에 왕이 있고 쭉 내려오는데 예, 산은 뭐 우리가 선비라고 해도 좋고 지식인이라 해도 좋고 지성인이라 해도 좋고 하여튼 세상에 뜻이 있는 사람을 해도 좋고 그러죠. 예.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뜻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견위 치명 이 세상이 나라가 위험할 때는 이 치라는 것은 바치다는 뜻이죠.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들어도 괄괄하죠. 근데 공자는 말이 전에 견위 수명이라고 했습니다. 견위 수명. 근데 이 자하는 치명이라고 그러죠. 자장은 치명이라고 그러죠. 뭐 그 뜻은 같습니다. 수명이라는 건 목숨을 주어버린다. 목숨을 바친다. 이게 뭐 비슷한 얘기죠. 공자는 견위 수명이라고 했고 자장은 견위 치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 제가 기억이 확실하다면 옛날에 남산에 갔을 때 안중근 의사 기념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견위 수명이라고 네 글자가 안중근 의사의 글씨로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예. 이게 바로 이 유학의 정신이죠. 나라가 위험할 때는 목숨을 바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견득사의 이 덕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로운 것. 이 원래 덕이라는 것은 원래는 뭐냐 이게 길거리를 뜻하고요. 내거리잖아요. 그리고 이 조개가 있고요. 조개 돈이잖아요. 길 가다가 돈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이 조개와 손이 이렇게 날일자도 아니고 이렇게 날일자가 아니죠. 이 조개죠. 조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게 덕자. 그 결국 뭐냐면 나에게 이로운 것을 뭘 얻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도 속할 것이고 리도 속하고 명예와 그 이익 그렇죠? 명예와 돈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이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의라는 것은 뭐냐면 떳떳할 의자입니다, 여러분. 일자가 똑같은 글자예요. 이게 떳떳한 것이냐 아니냐? 내가 이걸 가져서 정당하게 가지는 것이냐? 내가 조금 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가져라 이겁니다. 생각해보고. 네. 견득사의 참 중요한 말이죠. 나에게 이로운 것이 있을 때 이게 내가 내가 정말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내가 가질 만큼 노력을 했느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느냐? 이 돈을 혹은 이 재물을 가질 때 내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느냐? 이걸 생각해보고 있으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탈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뒤에. 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가장 훌륭한 건 청부가 가장 훌륭하고 혹은 청제라 그래서 아주 맑고 깨끗한 돈. 맑고 깨끗한 돈은 대표적인 뭐 월급이겠죠. 월급 그건 정말 맑고 깨끗한 돈 아닙니까? 세금 포탈 한 푼도 없는 그렇죠? 맑고 깨끗한 돈. 월급. 그건 넘어가고 하여튼
견득을 보았을 때는 의를 생각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거 참 지금도 누구라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네.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청제가 되니까 아무도 그 사람이 돈 많이 가졌다고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 빈곤감을 느끼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하게 번 돈이기 때문에. 네.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조상의 감사함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그것의 의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처럼 무슨 조율 이실을 넣고 돼지고기 아니 뭐 닭고기 무슨 바닷고 물고기 넣고 그래 안 해도 되고 간단하게 하더라도 정말 여기 공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만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항상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하게. 네. 그러니까 아마 또 매덕을 들여서 서로 마음이 없는 결혼을 하는 것보다도 물 한 그릇 떠놓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을 존경하면서 결혼을 하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게 바로 공자의 생각이고 그게 그 인류의 보통 보편적 양심에도 맞는 거잖아요. 아무리 매덕을 들이고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걸 주고봐도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혹은 다른 생각 때문에 견득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로운 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그런 형식은 내용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이게 제사를 드릴 때는 그 공경하는 마음, 돌아가신 조상, 부모,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그죠? 생각해야 된다. 딴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상사에 그리고 상은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혹은 주위에 친척이 돌아가신 것도 상이 되잖아요. 자기가 복을 입으면 전부 복을 입게 되면 3달짜리 복이라도 입게 되면 이게 상인이 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마음속에 항상 슬픔 그분이 안 계셔서 너무 아쉽고 외롭고 슬프다 하는 이런 마음 이걸 가지고 뭐냐면 애도 그렇죠? 애도하는 마음을 가져라.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이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그렇죠? 그죠? 애모하는 마음도 애모. 애도도 돼. 이건 슬퍼하는 것이고 이거 모는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워하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중요하고 기가이의 이것을 기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만하면 됐다 이겁니다. 기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것 중에서 하면서 그만하면 무던하다 괜찮다 그게 정답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가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런데 견득사리하고 그죠? 리를 생각하고 재불경하고 상불애 상조가 되어가지고 상이 되어가지고 기덕거리고 술 먹고 낄낄거리고 이런 그 인간들 있잖아요. 그건 인간 아니다 이겁니다. 짐승보다 더 못하다 이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유학이 이 인간을 구속하는 게 너무 많다고요? 꼭 그렇지 않아요. 유학은 많은 사람들이 유학이야말로 인간의 그 본성에 가장 가까운 본성을 가장 이 행동화시킬 때 가장 본성과 가까운 여러 가지 그 강령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 백가 가운데서 유학이 살아남아서 그 뒤에 도교 혹은 불교, 기독교의 강한 어떤 강렬한 이 종교들도 있었지만 유학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지금도 남아있는 그 원인 이유가 다 있다 이겁니다. 유학 속에서 유학은 그런데 다행히 아니라
이거는 유학은 종교가 아니고 생활 철학이다. 생활 도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종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교도건 뭐 기독교도건 뭐 어떤 종교를 믿건 간에 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유학처럼 유학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행동 강령을 좀 실천해 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여튼 넓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죠. 뭐라도.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어디 되나? 네. 자장이 자장 역시 공자 제자 중에서 나이 어린 거의 대표적으로 나이 어린 제자죠. 예. 아주 나이 어린 제자에 속하는데 집덕불홍 신도부독 언능위유 언능위무. 자장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덕불홍이라는 것은 덕을 지닌 것이 넓지 못하고 집덕불홍. 예? 덕을 이 홍자는 광자 마찬가지. 넓을 광자. 넓광. 집덕불광. 신도부독. 독은 독실하단 말이죠. 신도부독. 독실. 그러니까 도를 믿는 것이 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도는 길이죠. 넓은 대로 길. 그래 인간이 그게 유학적인 어떤 이 오륜 이것이 이 반영된 오상과 오륜이 반영된 그 길이 바로 이 도죠. 도를 믿고 결국 뭐냐면 여순 우탕 문왕 무왕 주공의 그 가르침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일맥상통하는 가르침 이것에 대한 믿음이 독실하지 못하고 그 덕을 이 가짐이 집덕이 넓지 못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집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덕을 이 집이라는 것은 진이다 이 뜻을 보면 낫겠죠, 그렇죠? 덕을 가지는 것이 넓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째째하면 안 된단 말이죠. 좀 이렇게 스케일이 넓은. 그다음에 또 도를 믿는 것이 독실하지 못하다면 집덕이 넓지 못하고 신도가 부독하다면 언능위유 언능위무 어찌 있다고 할 것이며 어찌 없다고 할 것인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뭐냐면 세상에 이것이 뭐 쓸모있다 쓸모없다 말할 그 나위도 없다 이런 말. 달리 말하면 이것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언능위유 언능위무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이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있어도 아무런 세상에 도움이 안 되고 없다고 해서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것.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인간. 그러니까 홍어덕, 홍덕, 독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집덕이 홍하고 신도가 독실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집덕이 불홍하고 신도가 부독하다면 이런 인간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는 인간들이다. 식충에 지나지 않는다. 식충 뭡니까 여러분? 에이 식충아. 옛날에 우리 식충아 이런 소리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야이 식충아. 밥 먹는 버러지라.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 많이. 요즘은 뭐 애들한테 야이 식충아 했던 큰일 나죠. 진짜인 줄 알고 반을 뽑은지도 모르고 말이죠. 뭐 화를 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야이 식충아 그러면. 요즘 재밌는 게 말이죠. 우리 나이 좀 되면 뭐 손자도 있고 손녀도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자기 손자 손녀 보고 에이 그는 못생겼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럼 며느리가 뭐 엄청 화를 내고 싫어하고 말이죠. 어머님 싫어요. 막 우리 집 오지 마세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애기 보고 막 저주를 내리세요. 그런데 애들 보고 에이 이렇게 어릴 때는 에이 걔 못생겼다 하는 것은 그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칭찬이었습니다. 그게 반어법이라 할까요? 에이 그놈 참 믿게 생겼다는 것은 아주 미남이고 잘생겼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뭐 괜히 애를 너무 칭찬해주고 그러면 귀신이 세물로라가 데려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식, 에이, 그거 뭐, 그래도 애들 이름에도 뭐, 판돌이, 뭐, 돌쇠, 뭐, 개똥이, 쇠똥이, 말똥이 막 이렇게 붙이는 거는 귀신이 이리 왔다가, 저 이름이 말똥이래, 에이, 더러워, 개똥 피해가고 안 들어간다 했어. 그게 다 옛날에 그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생겼다.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뭐,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냥 잘생겼으면 잘생겼다. 못생겨도 잘생겼다. 잘생겨도 잘생겼다. 해주는 것이 우리 뭡니까? 이 시아버지 혹은 그 할아버지의 그 뭘까요? 생존법이라 할까요? 그렇게 말도 이제 돌려서 못하고 그렇게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예, 말하다 보니 또 희한한 소리, 엉터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게 언능위무라는 것은 말이죠. 어찌 있다고 할 것이며 어찌 없다고 할 것인가. 그 있으나 마나한 존재. 있어도 없는 것이고 없어도 있는 것이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희한한 놈이다 이거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하지 문인이 문교자장. 자하의 문인이 이 두 사람의 성격이 많이 드러납니다. 자하의 제자가 문인이 자장에게 교유라는 교유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사귀는 방법 이런 것이죠. 자하의 문인이 자장에게 사람이 사귀는 방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장이 묻기를 이 자장이 말하는 자장이 도리어 대답을 하지 않고 되묻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그 선배 자하 선배 내보다 4살 많지. 자하 선배는 뭐라 하던고? 자네 직접 자네 스승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답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자여지. 가자는 뭐냐면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과는 사귀고 불가자, 거지, 시원찮은 사람들, 소문이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괜찮은 사람하고는 사귀고 시원찮은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예,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예. 가자 여지는 함께 하단 말이고 사귀단 말이죠. 불가자는 가하지 못하는 자는 거지라는 것은 거절해버리고 사귀지 말라. 가려 사귀라 이런 말이죠. 가려 사귀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자장왈 이호 오소문 내가 들은 거가 다르네. 이호라는 것은 다르다. 이 어자는 맞아. 이 호는 이때 호자는 어자는 마찬가지다. 오 소문은 내가 그 스승 공자님께 들은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 화면 좀 봐. 화면에 뭐 이상하게 나타나서. 그리고 내가 들은 거 좀 다르다. 내가 들은 건 뭐냐면 우리 스승 공자께 내가 들은 것은 뭐냐면 군자 전현이 용중 가선이 긍불능 아지대현여 어인 하소불용 아지불련여 인장 그와 여지하기 거이냐. 나 이렇게 배웠다. 공자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비슷하게 해서 옮긴 것인지 모르지만 나는 선생님께 이렇게 들었는데 넌 좀 이상하다. 선생님이 뭐 사람 가려서 사귀라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너한테는 이상하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쩌면 공자가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인재시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자하가 아무나 사귀는 마음이 좀 부드럽고 좋아서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 그러고, 자장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좀 가려 사귀는 그런 뭘까요? 결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그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군자는 존현, 어진 사람은 현인을 존경하고, 그리고 용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대중들을 용납하고 포용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가선이 이 선이라는 것은 뭐 꼭 착한 사람이 아니라 뭘 잘하는 사람, 아주 잘하는 사람을 가상히 여긴다는 것은 뭐 훌륭하게 여기고 뭐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고, 긍불능 이게 선인이 아니라 뭘 일을 능력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긍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난 배웠다. 그러니까 아지대해녀, 내가 크게 어질면, 그렇죠? 내가 크게 어질면 어인 하소불용, 사람들에게 무엇을 용납하지 못하겠는가. 그래 내가 뭡니까? 이 크게 어질다면, 내가 그릇이 크다면 용납 못할 게 뭐 있겠느냐.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리고 아지불현녀, 내가 어질지 못하다면, 남에게 어질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내가 시원찮은 놈이라면, 남들이 먼저 남들이 먼저 나를 거절할 것이다. 거절은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아. 거절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지하기 거의 어떻게 남을, 이 여지하는 어떻게 해서 남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남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 사귀는 방법을 이렇게 배웠다. 그래서 두 사람의 성격 차이 좀 나타나죠. 좀 다르죠. 네. 어쩌면 실제로 그 두 사람이 스승에게 그 교육받은 것이 있지만 두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공자님 물론 말씀이 녹아 있지만 두 분의 성격을, 하나는 좀 자하는 학자형이고 자장은 정치가형이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치가가 포용력이 없으면 안 되죠. 예. 정치가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제가 그 이름을 잊었습니다만은 전투 좌시전에 보면 어떤 이 나라에 중요한 자리가 하나 결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후가 그 나라의 임금이 대신에게 누구를 쓸래 물었더니 의외에도 자기가 평소에 제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 왕도 그 제후도 그 임금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렇지만 추천을 했으니까 그 등용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천을 당한 사람이, 아니 평상시에 나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던 저 친구가 어떻게 나를 추천했나 싶어서 고맙잖아요. 그래서 뭘 좀 들고 인사를 갔더니 화를 벌컥 내, 당장 꺼져라 이 사람아, 이 인간아. 그게 당신이 나를 추천해. 그거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나는 사적으로 너를 죽어도 죽기까지 죽고 나는 계속 미워하지만 내 공적으로 너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너가 하는 게 제일 낫기 때문에 내가 추천했어. 나는 공사가 분명한 사람이야. 이 좌전에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통합 그러면 말이죠. 실제로 통합을 하려면 평상시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쓰는 것이에요. 예, 이런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조조, 또 위나라 무제가 되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시원찮아서 그렇지, 후손들이 똑똑했더라면 몇백 년 동안 왕조를 누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조조는 삼국지에서는 약간 미화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 정사에서는 대표작이고 가장 뛰어난 영걸이라고, 아주 영특한 인물이라고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자지문인 문교 자장한데, 자장이 왈 자하운하, 자하는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대왈 자하 어디 갔나? 그 자하왈 가자여지, 기 불가자 거지, 이렇게 대답하더라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때 자장이 이호 오소문, 이호 내가 들은 거 좀 다르네. 근자 존현이 용중 가선이 긍불룡 아지대현여 인지 어인 하소불룡 아지불현여 인장거아 여지하기 거이냐. 이 맞는 말이잖아요. 참 훌륭한 스승에게 이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 그렇죠? 참 맞는 말이에요. 자하, 자장 이런 사람들이 공자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훌륭한 이 사상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나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부모 복도 있어야 되지만 스승 복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요즘 제일 좋은 건 진짜 그 복지 국가에서 태어나고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있어서 정치를 하고 있고, 그렇죠? 훌륭한 부모를 만나고 또 훌륭한 이제 스승을 만나고 또 훌륭한 이 친구들을 만나고 훌륭한 형제들을 만나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훌륭한 마누라를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건 없죠. 완벽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만, 그 중에 3분의 1만 좀 맞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죠? 반까지는 너무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이고, 그 중에 한 3가지만 맞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한 시간 20분 정도 흘러가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오늘은 이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수선하고, 이 전염병도 계속해서 창궐을 하고 있고, 그 세상 인심도 점점 각박해지고 있고, 또 멀리서 또 세계 이 모든 나라에 영향을 주는 전쟁이 또 지금 벌어지고 있고, 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시대 속에서 우리 마음에 좀 귀숙처 혹은 안식처를 그 공자의 사상을 빌려서 우리 마음을 좀 다스리고 그 평정심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